관점을 디자인하라.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혔을 때면 주변의 것들을 보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그 순간만큼은 주변에서 누가 떠들건 누가 지나갔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결국 같은 영화, 같은 책, 같은 사건을 접하고도 제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까지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바로 남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장면에서도 순식간에 수많은 것들을 읽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의미가 담긴 장면에서도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한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바로 관점이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결과에 다다른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능력의 차이는 바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라는 것에 기인한다. 관점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생소와 김치를 사 먹는 것이 언제부터 당연해졌는지 기억할 수 있는가? 아마도 그리 선뜻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시나브로, 즉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나브로 바뀌는 세상을 읽어내는 힘도 바로 통찰을 이끌어내는 관점에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이제 그 도구의 해답은 관점이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보는 많은 것 중에는 그 이면까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고 오랫동안 보아왔다는 이유로 당연함으로 치부해버린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세상을 본다는 것은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또는 우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안경을 벗거나 우물에서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결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요인은 남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고정관념을 탈피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관점을 바꾼다면 당연함과 관성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을 부정하고 본질을 파악해서 새로운 습관이나 관성을 만들어낸다면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 흐름을 읽어내어 그 본질을 파악하고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관점을 바꾸고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되는 데는 창업자분도 거대한 회사도 오랜 준비 기간도 필요하지 않다. 바로 당신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와 이 책을 통해 근거 없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 다른 세상을 여는 질문 방법, 틀 밖에서 틀 안을 보는 관점의 변화 습관의 코드를 읽어내고 새로운 관성을 만들어내는 힘, 모든 것에 대해 자신만의 정의를 내림으로써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 현대인의 플랫폼이 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걸러내고 지식을 얻어내는 방법, 나만의 산타클로스를 찾아내는 비법, 기발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생각 키우기,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넓히는 능력, 삶의 원천이자 성공의 기반인 인맥을 넓히는 노하우 등을 배워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책을 읽는다. 이 많은 인연 중에서 어떤 사람 또는 책과의 만남은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 독자 여러분과 이 책의 만남이 바로 독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운명적 만남이었으면 한다. 당신이 세상을 더 깊게 보고 더 멀리 보며 남다른 관점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그리하여 스스로의 관점을 디자인하는 제2, 제3의 퍼스펙티브 디자이너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다. 관점을 바꾼 뒤부터 내 삶을 크게 달라졌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나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나의 삶 역시 많은 것들이 바뀌었던 경험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당신과 이 책을 읽은 후에 당신이 달라지기를 바란다. 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별과 달이 움직인다고 믿던 시절, 당연하게 여겨지던 천동설의 의문을 품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자 사람들은 말했다. 만일 지구가 움직인다면 지구 위에 멈춰있는 공기 때문에 공중에서는 언제나 강한 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공중으로 던져 올린 공 역시 지구가 움직인 만큼 다른 장소로 떨어지지 제자리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던 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미래에서도 진리일까? 당연함을 부정하라.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받아들인다면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함의 틀에 갇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당연한 것이 미래에도 당연한 것은 결코 아니다.
과학과 철학은 당연함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관점의 변화는 당연함을 부정함으로부터 나온다. 당신만의 올리원 게임을 시작하라. 내 직업은 관점 디자이너다. 관점 디자이너 처음 듣는 직업인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지? 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만든 직업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관점 디자이너는 아직까지 나 혼자다. 따라서 인터넷에 관점 디자이너를 검색하면 내 이름만 나온다. 자동차 디자이너가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헤어 디자이너가 헤어스타일을 디자인하듯 관점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관점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외모가 달라지듯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제품도 마찬가지다. 관점 디자이너는 고객의 관점을 바꿔줌으로써 미래를 변화시키는 마케팅 전문가이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홍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흔히 홍보를 전문으로 하거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마케터 또는 홍보 전문가라고 일컫는데 나는 그런 표현이 싫다. 왜냐하면 홍보 전문가, 홍보이사 마케터라면 아무리 잘해도 원 오브 댐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고객의 관점을 바꾸어 서비스나 제품을 달리 보이게 하는 것이다. 고객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관점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홍보 전문가 또는 마케터라는 명칭 대신 나의 직업을 관점 디자이너로 네이밍하였다. 내 직업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자 나는 최초의 관점 디자이너가 되었다. 관점 디자이너 박영우가 됨으로써 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다가서게 된 것이다. 관점 디자이너라고 나의 직업을 정의하면 내가 하는 일의 범위는 내가 원하는 만큼 넓어진다. 홍보라는 단어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다. 많은 기업에서 홍보를 하는데 대부분 널리 알린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이다. 어떤 제품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면 그 제품은 매출이 늘어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야말로 붐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학교 앞 군것질거리를 떠올려보자. 그것을 불량식품으로 인식하면 혹시나 자녀들이 사 먹진 않을까? 학부모님들은 전전긍긍하지만 추억으로 바라보면 자신들까지도 한번 사서 먹어보는 추억의 먹거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홍보를 원한다면 제품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먼저 결정하고 그 방향에 정확하게 맞추어 마케팅에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직업이나 신분을 물어보면 의사, 셀러리맨, 공무원, 변호사, 가정주부, 학생 등으로 대답한다. 더 상세한 대답이라고 해봐야 땡땡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땡땡 로펌 변호사, 땡땡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땡땡 고등학교 학생 정도가 고작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직업에 종사하는 그들 중 하나가 된다.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보라. 누군가 직업이나 신분을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왔는가? 자신을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게 하고 싶다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싶다면 자신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달아보자.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 이는 내가 어떻게 불리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남들과 어떤 점에서 다르며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 때 행복하겠는가? 내가 어떤 의사인지, 어떤 변호사인지,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의사이고 어떻게 일하는 변호사인지를 말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직업이 만들어지고 자신만의 이미지가 창조되는 것이다. 관점 디자이너인 내가 가진 명함은 2013년 여름 현재 13개에 달한다. 내가 사용하는 명함의 숫자는 5개일 때도 있고 17개일 때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숫자는 계속 변할 것이다. 나는 내가 맡은 임무를 달성하면 회사를 졸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회사가 생기면 입학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의 숫자는 내가 관점을 디자인하고 있는 기업의 수와 같다. 관점 디자이너 1호가 되기 전 나는 기자였고 성공한 벤처기업가였고 실패한 CCEO였다. 실패한 CEO로서 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회장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처음으로 카카오톡 홍보이사로 일을 시작했다. 당시 카카오톡은 직원 20명의 소규모 기업이었는데 홍보 업무를 맡던 담당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혼이 생긴 터였다. 그때가 2010년 5월 카카오톡 초창기였다. 아직 언론이나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카카오톡을 홍보하면서 나는 관점 디자이너로 거듭났다. 휴대폰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 존재하며 카카오톡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기 위해 미친듯이 일했다. 현재 카카오톡을 다운받은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고 나는 카카오톡을 졸업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업과 제품을 바라보는 고객의 관점을 바꿔줌으로써 관점 디자이너로서 좋은 성과를 거두자.
내 명함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 600만 명이 넘게 쓰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만든 우아한 형제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하던 때에도 역시 나는 내 임무를 다하면 회사를 졸업하고 싶다고 했다. 또 바라는 것은 없어요? 라는 추가 질문에 졸업하고도 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말했다. 회사를 졸업한다는 것은 술자리에서 나와 절친이기도 한 NHN 저펜이 성공 신화를 이룬 천양현 회장이 한 말이었다. 사람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때 때려치웠다, 그만뒀다, 잘렸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때려치우거나 그만둔 회사는 다시 찾아갈 수 없다. 그와 반대로 나의 표현처럼 졸업한 회사라면 언제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모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언제든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며칠 뒤 우아한 형제들에서 계약서가 날아왔다. 계약서에 당연히 등장하는 갑과 을의 계약 내용 대신 인상적인 문구가 쓰여 있었다. 박용우는 2천만 다운로드를 달성했을 때 졸업한다. 또한 졸업한 후에도 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그리고 책값을 무제한 제공한다 라는 문구가 추가로 들어있었다. 이러한 추가 계약 내용에 대해 지금쯤은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졸업 후 내가 정기적으로 받게 될 지급액보다 매달 책값으로 나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의 계약이라면 박용후로 하여금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계약 후 어느 날 집에 노트북이 배달되어 왔는데 당시 출시된 노트북 중 최고의 사양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배달된 선물의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최고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필요하다. 그는 돈으로 사람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꿈으로 박용우를 산 것이었다. 이렇게 나는 회사와 제품을 바라보는 고객의 관점을 바꿔주는 관점 디자이너로 성과를 거둬갔고 내 명함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교육 앱으로 1위를 차지한 코코네의 홍보이사, 아이러브 커피의 개발사인 파티게임즈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총괄이사, 모바일 결제 세계적 기업 다날의 커뮤니케이션 총괄이사, 어린이 대통령 뽀로로를 만든 오콘의 커뮤니케이션 총괄이사, 국민게임 애니팡을 개발한 선데이 토즈 커뮤니케이션 전략이사, 국민 도시락을 만든 한솥 도시락 커뮤니케이션 전략 고문, 로펌 테크앤로 커뮤니케이션 전략 앱 배달의 민족을 만든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총괄이사, 1300만 신화를 읽은 오브제를 만든 키위풀 커뮤니케이션 홍보이사, 하루 1500만 판 신화 활포 카카오를 만든 4시 30분, 유판시로 유명한 유제약, OK114로 유명한 K10, 캠퍼스 어택으로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등이 지금 나와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 밖에도 자신이나 제품에 대한 시선과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에게 연락을 해온다. 관점 디자이너로 나 자신과 직업을 네이밍하기 전까지 나는 어머니에게서 하루 3만원씩 용돈을 받아 사는 불효를 저지르던 큰소리 칠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왜 차이가 날까? 바로 원 오브 댐에서 올리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원 오브 댐은 일직선상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한 방향으로 달리는 게임이다. 필연적으로 1등 있고 2등이 있으며 뒤지는 사람이 있고 꼴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리원은 한 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더라도 상하좌우 360 모든 방향으로 제각기 달려나가는 게임이다. 자신이 택한 방향으로는 혼자 달리기 때문에 게임 참가자 모두가 1등이다. 어떻게 모두가 1등인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느냐고? 관점을 바꾸면 된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관점 디자이너가 되라. 그러면 가능하다.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올리원 게임의 방법론이 될 것이다. 이 매력적인 게임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자.